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살해당했다. 남편은 CIA에서 일한다. CIA는 진실을 파헤쳐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응분의 벌을 받게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하지만 말뿐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범죄자들과 CIA 내부의 연결 혐의가 드러나는 가운데 CIA를 믿지 못하는 남편은 단독으로 복수에 나선다. 영화 아마추어의 줄거리다. 오락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익숙한 줄거리다. 관객은 이때 남편 역에 어떤 인물을 떠올릴까? CIA 소속이니 작전과 격투에 능한 근육질 요원을 상상하지 않을까? 만약 이 줄거리에서 남편 후보로 은퇴한 요원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주인공 남편 캐릭터의 스테레오타입은 더 강해진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존 윅 시리즈나 아니면 노바디나 이퀄라이저 같은 영화를 떠올린다고 하여 이상하지 않다. 떠올린 영화들의 주인공이 모두 강인한 남성상을 구현한다. 줄거리만으론 아마추어에서도 비슷한 상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아마추어의 줄거리에 이어 주연 배우가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미 말렉이라는 사실까지 관객에게 제시되면 앞서 떠올린 영화들의 주인공의 기대, 영화 아마추어의 품을 법한 기대가 슬그머니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개인적으로는 아마추어 소개글을 보고 영화 3데이즈가 떠올랐다. 3데이즈에서는 아내가 살해당하지 않고 살인 누명을 쓰고 투옥되며 남편은 범죄자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사법망을 뚫고 아내를 탈옥시킨다. 남편은 대학 교수이고 전공이 영문학이며 특별히 프리우스를 몬다. 이 영화가 개봉된 2010년에 주인공으로 하여금 친환경 자동차 프리우스를 몰게 한 설정이 캐릭터의 상당 부분을 결정했다. 복수가 아니고 탈옥이긴 하나 프리우스를 타는 주인공이 두뇌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영화 사이에서 연관성을 느꼈다. 지능형 스파이물 3데이즈의 주연은 그러나 러셀 크로우다. 대학 교수이고 프리우스를 몬다고 하여 주인공이 주는 근육질 남성성이란 선입견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3데이즈는 포 엘르라는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할리우드 영화답게 원작보다 액션이 강해졌다. 크로우를 주연으로 결정했을 때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영화를 그렇게 만들려고 크로우를 주연으로 택했다. 말렉이 주연이면 어떤 영화가 되어야 할까? 영화 홍보 카피는 지능형 스파이물이다. 3데이즈에서 크로우가 연기한 존 브레넌처럼 지식인 캐릭터를 연상할 수 있지만 크로우가 아니니 화려한 액션이 자제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말렉에게 주어진 역은 CIA 암호 해독가 찰리 헬러이다. 보통 해독가가 아니라 최상급 실력을 지닌 요원이다. 관객의 기대에 확실히 부응해 극중에서 찰리는 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먹물답게 총을 쓰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폭발물을 다루는 데엔 재능을 보이는데 상대와 직접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이 따라온다. 사실 말렉이 격투를 벌이고 총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썩 어울릴 것 같지는 않다. 얼굴을 마주보며 총알을 날려 눈앞에서 살상하는 건 고도로 훈련된 킬러에게나 가능하다. 아무리 복수심이 불타올라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사에서 선전하듯 치밀한 두뇌 플레이로 장르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수밖에 활로가 없다. 그래서 기존 첩보물의 전형성을 파괴하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는가는 관객이 판단할 일이나 일단 전형성을 파괴한 건 맞는 듯하다. 현장 경험이 전무한 찰리가 복수하기 위해선 자신이 잘하는 걸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영화는 이런 전제하에서 전개된다. 반면 3데이즈의 존은 대학 교수에서 단기간에 현장 요원으로 변신한다. 지능을 활용해 탈출을 설계하는 건 자신이 잘하는 영역이지만 잘하지 못하는 현장 능력마저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한다. 3데이즈의 후반부를 채우는 화려한 액션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마추어의 개연성이 3데이즈보다 크다. 그렇다고 저절로 아마추어가 관객으로부터 더 큰 공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관객은 영화를 볼 때 먼저 영화적 설정임을 받아들이며 그 설정 내에서 개연성과 작품성, 재미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영화 주인공에서 관객이 기대하는 개연성은 현실의 개연성과는 다르다. 자제된 액션. 찰리가 CIA 내부의 적과도 맞서야 하기에 현장 요원으론 완전히 아마추어인 상태로 복수에 나선다. 이런 고립무원의 처지에 보통 조력자가 등장하는데 흔히 조직 내부자일 때가 많으나 이 영화에서는 외부의 조력자로 그려진다. 다만 주인공이 첩보세계 종사자이고 조력자와 익명으로 서로 인연을 이어온 사이로 그린 만큼 크게 보아 조력자의 출신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러시아 스파이인 남편이 살해당한 후 남편의 네트워크를 이어받아 정보 세계에서 활동하는 당연히 미모인 여성이 조력자인데서 동병상련의 로맨스 감정을 예측케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멈춘다.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려는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복수는 살인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살인은 우연의 도움을 받고 이어 장기인 폭발물로 2명을 처리한 뒤 대미를 두뇌로 승부를 보게 한다. 흥미 요소와 전형성 탈피를 동시에 노린다. CIA 내부의 부패는 보통의 방식으로 끝낸다. 개연성을 잃지 않으며 오락성을 추구한 스파이 스릴러물이다. 무대는 미국에서 시작해 런던, 파리, 마르세유, 이스탄불, 러시아 등 넓은 지역을 아우른다. 상대하는 적이 거대한 테러 집단이라는 점과 복수 여정의 험난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물론 영상의 볼거리도 고민했겠다. 제임스 하위스 감독은 액션 없이 차분하게 마지막 복수를 끝내게 했다. 킬러와 몸으로 맞짱을 떠서 이기는 게 가능한 결말이 아니긴 하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할리우드의 전형성에 익숙한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